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지연입니다. 올해 29세,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200평 대지에 지어진 3층 단독주택으로 시가로 따지면 150억 정도 될 거예요. 남편 김민수는 국내 최대 대기업인 삼성 계열사의 전무이사로 연봉만 5억이 넘어요. 저는 결혼 전까지 국민은행 본점에서 PB팀장으로 일했었고 연봉도 1억 2천만 원 정도 받았었죠. 우리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어요. 신라 호텔에서 800명을 초청해서 올렸는데 하객들이 모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죠. 웨딩드레스만 2억 원짜리였고 신혼여행은 유럽과 미국을 2달간 돌았어요. 매일 대통령 스위트룸에서 묵으면서 정말 공주처럼 대접받았죠. 결혼 초기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민수는 바쁘긴 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주말마다 골프나 승마를 함께 했어요. 명품 쇼핑할 때도 카드 한도 걱정 없이 마음껏 살 수 있었죠.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수트, 까르띠에 시계.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3년 차부터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본부장으로 승진하면서 훨씬 바빠졌거든요. 평일에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들어오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임원진 모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처음에는 승진했으니까 바쁠 수밖에 없지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점점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저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었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 모두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시기니까 아이는 나중에라고만 했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나도 이제 30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 민수는 좀 더 참아. 내가 상무로 승진하고 나서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3년을 미뤄왔던 거죠. 그렇게 저는 200평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18-19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육아에 바쁘거나 각자의 생활이 있어서 자주 만날 수도 없었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드라마 보고 온라인 쇼핑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웠어요. 가사 도우미가 매일 와서 집안일을 해주고 요리사가 일주일에 3번 와서 반찬을 만들어주고 개인 운전기사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메마르고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민수와의 관계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주 2-3회는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있을까 말까 했어요. 민수가 항상 피곤하다고 했거든요. 그마저도 정말 의무적인 느낌이었어요. 사랑이나 열정 같은 건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어느 날 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회식에서 많이 취해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지연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 너한테 별로 흥미가 없어. 결혼하기 전처럼 설레는 기분이 전혀 안 들어라고 했어요. 술에 취해서 한 말이긴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드레스룸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정말 매력 없는 여자가 되어버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외모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정말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9세의 나이에 벌써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주변의 귀여운 친구들한테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어요. 다들 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한테 흥미를 잃었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어요.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해서 예전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2023년 3월 저는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엘리트 피트니스라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어요. 연회비만 800만 원이 넘는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회원들도 대부분 재벌가 며느리들이나 의사, 변호사 아내들이었어요. 시설도 정말 좋았고 개인 샤워실과 사우나, 심지어 네일샵까지 있었거든요. 처음 등록할 때 실장이 사모님 같은 분께는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드려요. 혼자 운동하시면 효과도 별로 없고 잘못된 자세로 오히려 몸을 상할 수도 있거든요라고 했어요.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월 300만 원짜리 프리미엄 PT 코스를 등록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현우라는 이름의 28세 남성 트레이너였죠. 첫눈에 봤을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잘생겼어요. 키가 185cm 정도의 정말 조각상 같은 몸매였거든요. 어깨는 넓고 허리는 얇고 팔뚝과 가슴 근육은 정말 완벽했어요. 얼굴도 잘생겼는데 약간 현빈과 공유를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깊고 진실해 보이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는 강현우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의 목소리도 정말 멋있었어요. 낮고 부드러운 톤인데 뭔가 섹시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결혼한 후로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민수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정도로 설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첫 PT 수업은 정말 힘들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했던 저로서는 30분도 버티기 힘들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현우는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사모님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첫날 치고는 놀라울 정도예요. 자세가 정말 좋으시네요. 운동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격려해줬어요. 운동 중간중간에 현우가 제 자세를 교정해줄 때마다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나 어깨, 팔을 만질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수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짜릿함이었어요. 사모님, 어깨에 힘을 너무 주고 계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현우가 제 뒤에 서서 어깨를 잡고 자세를 교정해 줄 때 그의 체온과 은은한 향수 냄새가 느껴졌어요. 정말 남성적이고 매력적인 냄새였죠. 허리는 이렇게 곧게 펴시고 현우의 손이 제 허리 라인을 따라 움직일 때 저는 정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운동에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현우에게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PT가 끝나고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현우 생각이 났어요. 그의 근육질 팔에 받쳐졌을 때의 느낌, 그의 따뜻한 체온, 그 매력적인 향수 냄새.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죠. 민수가 오늘 운동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냥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현우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현우가 계속 떠올랐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를 보니 현우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민수는 운동을 전혀 안 해서 배가 나오고 근육도 별로 없거든요. 현우의 완벽한 몸매와 비교하니 정말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타일렀지만 일단 시작된 감정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다음 PT 시간이 언제인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두 번째 PT 수업을 받으러 갔을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운동복을 골라 입었어요. 몸매가 잘 드러나는 타이트한 레깅스와 크롭 티셔츠, 그리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신호였어요. 현우는 제가 들어서자마자 사모님, 오늘 뭔가 다르시네요.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진심 어린 칭찬이었거든요. 민수한테는 3년째 못 들어본 말이었어요. 그런가요? 고마워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현우도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날의 운동은 전번보다 더 강도가 높았어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현우가 뒤에서 제 자세를 잡아주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의 손이 제 몸 여기저기를 터치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모님 정말 운동 재능이 있으세요. 보통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빨리 늘지 않거든요. 몸매도 정말 좋으시고 남편분이 정말 부러우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괜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요즘 저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현우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열린 것 같았어요. 그럴 리가요.
사모님처럼 아름다운 분을 어떻게 관심 없이 볼 수 있겠어요? 남편분이 눈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현우의 대답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PT가 끝난 후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모님 만약 괜찮으시다면 운동 후에 가끔 차나 커피 한잔 하시는 건 어떨까요? 운동 상담도 하고 식단 관리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게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네, 좋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요. 일주일 후 드디어 현우와 첫 커피 약속을 가지게 되었어요. 장소는 헬스클럽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카페였죠. 일부러 집이나 평소 가던 곳에서 먼 곳을 선택했어요. 혹시나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서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트레이닝복이 아닌 캐주얼한 옷을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 코트, 그리고 깔끔한 청바지. 정말 완벽한 남자였죠. 사모님, 혹시 기다리셨나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앉았는데 뭔가 이상한 설렘이 있었어요. 헬스장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대화를 나누면서 현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산 출신이고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서 트레이너 일을 시작한 지 6년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대학생인 여동생이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트레이너 월급으로는 서울에서 살기가 빠듯해요. 월세도 비싸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게다가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려야 하거든요. 현우가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작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하세요. 여동생도 대학교 등록금이. 정말 가족을 부양하는 게 쉽지 않네요. 현우의 진실한 모습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돈 걱정 없이 사는데 현우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텐데.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리고 사모님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보람도 있고요. 현우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눈빛이 정말 진실하고 따뜻해 보였어요. 1시간 반 정도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는 길에 계속 현우 생각이 났어요. 그의 어려운 처지,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저를 대하는 따뜻한 모습. 모든 것이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역시나 아직 회사에 있었어요. 평일 밤 11시인데도 야근 중이었죠. 저는 혼자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현우와의 오늘 만남을 곱씹어 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 하는 기대까지 하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사모님과 이야기하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좋은 꿈 꾸세요. 별거 아닌 문자였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는 결혼 후로 이런 다정한 문자 한 번 보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서 좋았어요. 현우 씨도 좋은 꿈 꾸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제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후로 현우와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운동이나 건강에 관한 내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늘어났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점심은 맛있게 드셨나요?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고 싶어져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저는 그런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는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저에게 연락 한 번 안 하거든요. 점심 뭐 먹었는지, 오늘 뭐 했는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현우는 달랐어요. 제 하루하루를 궁금해했어요. 2주 정도 그런 문자를 주고받다가 현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오늘 너무 예뻐 보이셨어요. 운동복을 입어도 이렇게 우아할 수 있다니. 사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같은 메시지들이었어요. 저도 점점 현우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현우 씨도 정말 멋있어요. 운동 가르치실 때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이런 식으로 답장하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3주가 지났을 때 현우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사모님,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조금 더 특별한 곳에서 만날까요? 한강 근처에 정말 아름다운 카페를 알고 있어요. 뷰도 좋고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제안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현우와의 만남이 제 일상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되어 있었거든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토요일 오후 3시에 반포 한강공원 근처 리버사이드 카페에서 만날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현우의 메시지를 받고 저는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 민수는 또 중요한 골프 모임이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저녁 늦게 들어올 거야. 회식도 있고 2차까지 갈 것 같아. 늘 그랬듯이 저 혼자 주말을 보내라는 얘기였죠.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고 외로웠겠지만 이번에는 괜찮았어요. 현우와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민수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죄책감 없이 현우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현우가 말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옆자리에 앉으니 정말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데이트 장소였죠. 현우는 평소보다 더 멋있게 차려입고 왔어요. 회색 니트에 검은 코트, 그리고 은은한 향수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저 역시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몸매가 잘 드러나는 원피스에 하이힐까지 신었죠.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마치 영화배우 같아요. 현우의 첫 마디였어요. 고마워요. 현우 씨도 정말 멋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어느새 서로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카페에서 2시간 넘게 대화를 나눴어요. 현우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더 자세히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받고 계세요. 병원비만 월 300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여동생은 의대생인데 등록금이 1년에 5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 현우 씨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사모님만이라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현우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가 점점 거리를 좁혀왔어요. 처음에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는데 어느새 바로 옆자리로 와서 앉더니 제 손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외로우시죠? 남편분이 그렇게 바쁘시면. 현우가 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런 얘기는. 저는 거부하려 했지만 사실 현우의 말이 맞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외롭게 지내신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사모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현우의 달콤한 말에 저는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사모님, 여기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아서 조금 더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계속할까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저는 그 제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현우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있던 저는 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라고 물었어요. 한강 근처에 조용한 부티크 호텔이 있어요. 거기 라운지가 정말 조용하고 분위기도 좋거든요. 현우의 제안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호텔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괜찮으시면 거기서 조용히 대화해요. 차나 와인도 주문할 수 있고. 현우가 부드럽게 설득했어요. 저는 네. 좋아요라고 대답하고 말았어요. 한강 근처의 고급 부티크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현우의 손을 잡고 있으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현우는 능숙하게 체크인을 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사모님, 라운지보다는 룸이 더 조용할 것 같아요. 룸 서비스로 차나 와인도 시킬 수 있고. 그의 제안에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도 평소와 달랐어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룸에 들어서자 현우가 자연스럽게 제 코트를 벗겨줬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으라고 했죠. 사모님 긴장하지 마세요. 편하게 대화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대화 그 이상을 원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룸서비스로 샴페인을 시켰어요. 평소에 술을 별로 안 마시는 저였지만 그날은 샴페인이 필요했어요. 긴장을 풀기 위해서라도. 샴페인을 몇 잔 마시니 머릿속이 조금 흐려졌어요.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완벽하시네요. 현우가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볼을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현우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현우가 저에게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어요. 민수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키스 같았어요. 그 후의 일들은 지금도 말하기 부끄럽네요. 그날 오후 저는 결혼 서약을 어겼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열정과 짜릿함을 현우와의 시간에서 경험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죄책감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현우와의 만남은 일주일에 2-3번으로 늘어났어요. 민수가 출장을 가거나 늦은 회식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현우와 만났죠. 처음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도 무뎌졌어요. 오히려 이런 비밀스러운 만남이 저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 있었거든요. 현우와 만나는 날이면 하루 종일 설레고 행복했어요. 화장도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더 신경 써서 골라 입었어요. 현우는 정말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매번 다른 장소를 예약해두고 저를 데려갔죠. 한강 근처의 미슐랭 레스토랑, 조용한 루프톱바, 교외의 고급 펜션까지. 민수와는 절대 가보지 못했던 곳들이었어요. 지연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워요. 현우는 저를 사모님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설레었죠. 민수도 결혼한 후로는 제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현우와 함께 있을 때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29살의 한창 나이에 맞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죠. 웃음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심지어 몸매 관리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지연 씨 때문에 요즘 다른 여자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현우의 달콤한 말에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서 현우의 요구가 조금씩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자연스럽게요. 지연 씨, 오늘 정말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는데 제 카드 한도가 부족해서. 죄송하지만 결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응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씩 나가는 식사 비용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더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연 씨, 정말 죄송한데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요. 1천만 원 정도인데 잠시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현우의 아버지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 후로도 여동생 등록금, 집월세, 어머니 치료비, 온갖 이유로 돈을 요청했어요. 현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저에게 요구를 했어요. 지연 씨, 저희 커플룩 맞춰서 입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명동과 강남의 명품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했어요. 현우의 옷, 신발, 가방, 시계. 모든 걸 제가 사줬죠. 지연 씨 덕분에 이렇게 멋있어질 수 있네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가 새로 산 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점점 현우의 요구는 더 커졌어요. 지연 씨, 제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요. 새 차를 사고 싶은데 4천만 원짜리 독일 수입차를 사달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좀 망설였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차까지 사주는 건. 하지만 현우가 지연 씨가 부담스러워하신다면 괜찮아요.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네요. 라고 실망한 표정을 지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차도 사줬죠.
제 명의로 할부를 끼고. 그렇게 8개월 동안 현우에게 쓴 돈이 1억 원을 넘었어요. 민수 몰래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빼내고 신용카드도 따로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현우와의 연락은 점점 더 잦아졌어요. 하루에도 10번씩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았죠. 지금 뭐 해요? 보고 싶어 죽겠어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 종일 왔어요. 민수가 집에 있을 때도 화장실이나 베란다에 가서 몰래 현우와 통화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민수가 물으면 대학 동기야. 그냥 시시한 얘기라고 둘러댔죠. 밤에 민수가 잠든 후에도 현우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어요. 새벽 2-30까지도. 지연 씨 잠들었나요? 오늘도 정말 행복했어요. 꿈에서도 만나요. 이런 달콤한 메시지에 저는 완전히 중독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정말 세심한 남자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미꽃을 기억해서 백송이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고 처음 만난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매달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물론 그 모든 비용은 제가 댔지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현우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 같은 외로운 기혼 여성을 다루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1년여간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변해가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훨씬 아름다워졌지만 내면은 거짓말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리고 민수도 조금씩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요즘 뭔가 많이 달라 보인다. 예뻐지기도 했고 활기차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매일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민수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당황하며 그냥 친구들 만나고 문화센터 수업도 들으러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이상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쓰고 있던데. 뭘 그렇게 사는 거야? 민수의 추궁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 카드 사용액은 월 2천만 원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요즘 옷도 좀 사고 친구들이랑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당신도 골프 치면서 돈 많이 쓰잖아. 저는 공격적으로 대답했어요. 들키기 싫은 마음에 화부터 냈죠. 골프랑 이건 차원이 다르지. 한 달에 2천만 원씩 뭘 사는데? 민수가 더 캐묻자 저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지금 와서 뭘 하는지 궁금해. 하고 되받아쳤어요. 그리고 요즘 너무 자주 늦게 들어온다. 문화센터가 밤 9시까지 하나? 민수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저는 현우와 만나는 날이면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거든요. 저는 점점 더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언니들이랑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얘기가 많아서 늦어진 거야. 하지만 그런 거짓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 밤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서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어요. 몸매도 좋아졌고 화장법도 세련되어졌고 옷 센스도 늘었고.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순수했던 저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거짓말에 익숙해진 눈, 죄책감을 감추려고 하는 표정, 그리고 뭔가 교활해 보이는 미소. 저는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민수와의 관계는 더욱 냉각되어 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평범한 부부 대화라도 했는데 이제는 서로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 생각에 빠져 있고 민수는 일에만 매달려 있고 부부 관계는 2달에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저도 민수에게 더 이상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현우와 비교하면 민수는 너무 재미없고 따분한 사람으로만 느껴졌어요. 때로는 민수와 이혼하고 현우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상상도 했어요. 현우는 나를 진짜로 사랑하니까.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무서웠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연아, 요즘 너 진짜 예뻐졌다. 별일 없지? 친구들이 물으면 저는 그냥 운동하고 관리하고 그런 거지 뭐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운명의 그날은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현우와 만나기로 한 금요일 오후였어요. 약속 장소는 현우가 자주 데려갔던 한강 근처 부티크 호텔이었죠. 그날은 제가 약속 시간보다 40분이나 일찍 도착했어요. 오후에 친구 만남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시간이 남았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비 한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우의 목소리였죠. 반가워서 고개를 돌렸는데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현우가 다른 여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한 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말 예쁜 여대생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저와 비슷한 나이지만 모델처럼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셋 다 정말 친밀해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우의 태도였어요. 그 여자들에게 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정말 예뻐요. 이런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저를 발견하기 전에 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비 한쪽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오빠, 오늘 저녁에 또 좋은 곳 가자고 했죠? 젊은 여자가 현우의 팔짱을 끼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 여자들한테는 최고만 제공해야지. 현우의 대답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여자들이라고? 그럼 저도 그 여자들 중 하나라는 뜻인가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현우에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돈을 대주는 여러 여자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1년 넘게 당신만이 내 전부야,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난 후 저는 호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지난 1년간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현우의 달콤한 말들, 로맨틱한 데이트들, 그리고 제가 그에게 쏟아부은 돈들. 1억 2천만 원. 정확히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정도는 될 거예요. 수술비, 등록금, 생활비, 차값, 명품들. 모든 게 거짓말의 대가였던 거죠. 그때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연 씨,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겨서 오늘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내일 꼭 보상해 드릴게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하게도 아버지를 핑계로 댔네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를 속여온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게 정리되었어요. 현우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돈 많은 외로운 기혼 여성으로만 봤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든 바보였던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확실히 예뻐진 제 모습이 이제는 우스워 보였어요. 이 모든 변화도 결국 현우라는 한 남자의 계산된 거짓말 때문이었던 거잖아요. 다음 날 저는 현우를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고요. 현우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지연 씨,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또 거짓말을 하려는 거였어요. 현우 씨, 어제 호텔에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는 거 봤어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현우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금세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지연 씨, 그게 오해예요. 그냥 친구들이었어요. 현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속지 않았어요. 친구요? 그 친구들에게도 저한테 했던 것처럼 달콤한 말하던데요. 나만 특별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때 현우가 완전히 태도를 바꿨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뭘 기대했어요? 당신도 남편 배신하고 저랑 만난 거잖아요.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지, 진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현우에게 저는 정말 진실한 사랑이었는데 그에게는 그냥 이용당한 거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한 말은 뭐예요? 제가 준 돈은요?
1억이 넘는 돈을요. 저는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것 따지면 당신도 저한테서 받은 거 있잖아요. 좋은 시간, 로맨스, 스릴. 그런 거 말이에요. 당신 같은 부자 아줌마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로 윈윈한 거죠. 현우의 냉정하고 잔혹한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부자 아줌마라고?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른 여자들도 저와 같은 상황인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비슷하죠. 다들 외롭고 돈 많은 기혼 여성들이에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트레이너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서요. 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바보 같은 제 자신이 한심해서 울음이 나왔어요. 1년 넘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이런 거였다니. 현우와의 대화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가 아끼던 30년 산 위스키를 꺼내서 혼자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데 그날은 정말 취해서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봤어요. 현우와의 모든 순간들이 연기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진실해 보였던 그의 눈빛, 그렇게 달콤했던 그의 말들, 그렇게 로맨틱했던 데이트들. 모든 게 계산된 거짓말이었다니. 1억 2천만 원이라는 돈도 큰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제 자존심이었어요. 29살의 나이에 이렇게 어리석게 속을 수 있다니. 저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였어요. 핸드폰을 보니 현우에게서 몇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와 있었어요. 지연 씨, 오늘 감정적이 되어서 말을 너무 심하게 했네요. 죄송해요.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지연 씨가 화난 거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사이를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뻔뻔하게도 아직도 저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으면 생활이 곤란해지니까 그러는 거겠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했어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완전히 취한 상태였어요. 지연아, 웬일로 이렇게 술을 마셨어? 무슨 일 있었어? 민수가 걱정하며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제가 취해서 잠든 사이 민수가 제 핸드폰을 확인한 거예요. 평소에 절대 그런 일이 없던 민수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최근 행동들이 너무 수상했던 모양이에요. 현우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들, 호텔 예약 내역들,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게 발각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식탁에 증거들을 쫙 펼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핸드폰 메시지 캡처, 신용카드 명세서, 호텔 이용 내역. 제가 1년 넘게 숨겨온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연아,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실망과 절망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민수야, 이건. 저는 변명을 해보려 했지만 그 모든 증거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1억이 넘는 돈을 이 남자한테 썼구나. 그것도 내 모르게 몰래. 민수의 표정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과 상처가 더 큰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울면서 사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지연아, 우리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어요. 신뢰라는 게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특히 이런 배신은. 민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혼 조건도 가혹했어요. 집과 재산 분할에서 저는 거의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어요. 불륜을 저질렀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게다가 제가 현우에게 쓴 돈들도 모두 제 개인 빚으로 남게 되었어요. 시댁과 친정에서도 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는 우리 가문의 수치라며 아예 연락도 끊어버리셨어요. 친정 부모님도 실망하셔서 한동안 저와 말도 안 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 화려했던 청담동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어요. 6년간 살았던 집, 200평의 넓은 정원과 수영장이 있던 그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건 개인 용품들 뿐이었어요. 친구들에게도 사정을 말할 수 없었어요.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졌어요. 제가 가진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임시로 모텔에서 지내면서 원룸을 알아봤어요.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15평 원룸. 청담동 대저택에서 살던 제가 이런 곳에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더 큰 문제는 일자리였어요. 6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갑자기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나이도 이제 30이고 경력 공백도 6년이나 되고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전 직장인 은행에 복직을 문의해봤지만 이미 자리도 없고 제 상황도 소문이 나서 어려웠어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이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15평 원룸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어요.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씩 일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죠. 한때 청담동 대저택에서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으며 여유롭게 살던 제가 이제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고 도시락 데우고 화장실 청소하고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에요.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밤마다 이 작은 방에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현우는 그 후로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어요. 아마 제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지연 씨,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예전처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어요. 가끔 SNS로 현우 소식을 확인해 보면 여전히 다른 여자들과 화려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준 차를 타고 제가 사준 시계를 차고 저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말이에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요. 새벽 2-30쯤 되면 손님도 거의 없고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되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수도 없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1억이 넘는 돈까지.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민수에게 한 일이에요. 민수가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를 배신할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바쁘긴 했지만 바람을 피운 적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뒷바라지해줬었어요. 만약 그때 현우의 유혹을 뿌리치고 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 아마 우리 부부관계도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쉬운 길, 자극적인 길을 선택했던 거죠. 현우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선가 다른 외로운 여성들을 노리고 있을 거예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버리는. 저처럼 순진한 여성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가끔 길에서 저처럼 보이는 여성들을 만나요. 30대 초중반의 귀여운 여성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절로 경고하고 싶어져요. 혹시 헬스장이나 요가원에서 젊고 매력적인 남자가 접근한다면 조심하세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어려운 처지라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결국 돈을 요구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고를 할 수도 없죠. 누가 모르는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저도 그때 누군가 경고해줬다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에 눈먼 사람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공허할 수 있어요. 남편이 바쁘고 무관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배신의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평생의 행복을 잃지 마세요. 그 대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31세,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편의점 일하면서 돈을 모아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어요. 컴활, 워드 프로세서부터 시작해서 회계나 재무 쪽 자격증도 따볼 계획이에요. 나이가 있어도 성실히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과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실망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보시니 오히려 안쓰러워하세요.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해요. 새로운 사랑? 아직은 생각할 수 없어요. 일단 제 자신부터 추스르고 경제적으로 독립해야죠.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그때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 거예요. 현우에게 속은 경험 때문에 사람을 믿기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진실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믿어요. 저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유혹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제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달콤한 말들, 그 로맨틱한 순간들이 정말 진실한 사랑인지 아니면 계산된 연기인지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 지켜온 시간들과 추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신뢰라는 것이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비록 15평 원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지만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순간의 유혹보다는 평생의 행복을 선택하시기 바래요.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